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익세큐티브 MBA 2025학년도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EMBA 학과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박성호 교수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가 자랑하는 EMBA 학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보직 교수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백복현 MBA 학과장님, 그리고 임재현 부주임 교수, 최동범 부주임 교수까지 총 4명의 교수진이 EMBA 학과 담임 교수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게 될 2년의 재학기간 동안 EMBA 원우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려움들을 줄이고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에서는 먼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 왜 서울대학교 EMBA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EMBA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 끝으로 구체적인 서울대학교 EMBA 입학 안내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EMBA 프로그램은 2009년 43명의 입학생으로 출발하여 2024년 16기를 맞이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2024년 현재 237명이 재학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대학교 EMBA 프로그램은 학계에서도 산업계에서도 최정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갖고 계신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진에 의해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입학 인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원자가 다소 줄었던 2016, 17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 3년간은 입학 정원을 모두 채우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경영교육기관입니다. 여러 랭킹과 객관적 지표들 또한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MBA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의 학부의 명성과 또한 산업계 평가를 그대로 이어받아 국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MBA 프로그램은 익세큐티브 MBA 과정과 주간 MBA 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EMBA 과정은 기업 및 주요 기관, 임원급의 경영 능력 강화를 통해 차세대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EMBA 과정은 주말 집중 과정으로서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전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경영 트랙과 기술 경영 트랙으로 나뉘어 있는데, 어떤 트랙을 선택하셔도 동일한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총 모집 인원은 120명이고 수업 연한은 2년입니다. 강의는 한국어로 이루어지며 입학 시기는 매년 3월입니다. 신입생 모집은 9월에서 10월에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EMBA 부주임 교수님이신 임재현 교수님께서 왜 서울대학교 EMBA인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MBA 부주임 임재현 교수입니다. 이어서 왜 서울대학교 EMBA를 선택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EMBA는 국내 유일의 계약학과 EMBA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학교에서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개설된 학과로서
학교와 계약된 기업이나 기관의 추천 및 지원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직 내 핵심 경영 인력으로 인정받고 선발된 임직원들로만 클래스가 구성되므로 현재 임원인 분들의 역량 강화 혹은 차세대 경영진 양성을 위한 임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저희 EMBA는 정규 석사 학위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후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이는 일반적인 비학위 과정 연수 프로그램보다 학업의 집중도나 학생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셋째, 저희 프로그램은 2년제 주말 집중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1학기, 2학기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토요일 전일에 걸쳐서 수업을 듣게 되고 동계 방학, 하계 방학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업과 학업을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넷째, 저희 EMBA 프로그램은 탁월한 커리큘럼과 철저한 학사 관리를 제공합니다. 타 대학 가운데 경영대 학부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진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학교 EMBA는 모든 교과 과정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전임 교수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학사 규정에 따른 학사 관리 시스템이 철저하기 때문에 EMBA의 학생을 파견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는 풍부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예일, UC 버클리, 홍콩 과기대 등 세계 최정상의 비즈니스 스쿨들이 회원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는 G남 네트워크의 유일한 국내 회원 대학입니다. 본 네트워크를 통해 매해 30여 개 회원 대학들과 함께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 하계, 해외 현장 학습을 통해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 세계 각지 유수의 경영대학을 방문하여 해외 연수의 기회가 폭넓게 열려 있어 학생들은 풍부한 해외 연수와 양질의 EMBA 교육을 동시에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현장 학습은 모든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2회 이상 필수로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교의 동문 파워입니다. 서울대학교 EMBA는 국내 EMBA 학과 중 최대 규모로서 매해 입학 인원이 120명에 달하고 평균 재학 인원이 총 200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재학 기간 동안 혼합 수업을 통해 선배 기수, 후배 기수의 인재들과 동문 수학하며 평생이 자산이 되는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의 전임 교수진은 전원 탑 경영대 프로그램 출신이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교직과 강의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영대학은 서울대학교 전체 86개 학과 중 해마다 최고 수준의 강의 평가를 늘 받고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 EMBA 프로그램에서는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는 동안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모든 강의 교재와 케이스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필요한 모든 식사와 다과를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 활동 외에 학생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생회 활동과 다양한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졸업한 동문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평생 교육을 지향하는 르네상스 프로그램을 통해 여석이 있는 강의를 졸업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로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동문 오찬 특강을 실시해서 동문들의 네트워킹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A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경 계열을 전공한 분들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대 EMBA는 다양성을 중시하여 경영학 비전공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융, 제조, 의학, 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조직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분들을 모아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EMBA 재학생 프로필입니다. 현재 재학 인원은 총 237명이고 평균 연령
42세, 평균 경력은 15년입니다. 현재 2024학년도 재학생들의 소속 기업은 총 120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파견 기업은 보시다시피 국내 대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EMBA는 그 어떤 학과, 그 어떤 교육과정보다 재학생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역량과 기반,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갖춘 학생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창업자, 전문 경영인, 가업 승계자이거나 향후 진로 계획이 경영인이라면 동문 CEO 클럽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70여 명의 EMBA 출신 기업가들이 참여하는 경영자 모임으로서 다양한 업계의 전문 지식과 경영인으로서의 지혜를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이제까지 왜 서울대학교 EMBA를 선택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동범 부주임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EMBA의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MBA 부주임 교수 최동범입니다. 이어서 서울대 EMBA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MBA 교과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EMBA 학과는 2년 4학기제 MBA 석사 프로그램으로서 한 학기는 2개 모듈로 구성돼서 한 모듈은 8주로 구성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16주씩 한 학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월에 입학을 하고 개강을 하면 8주씩 2모듈, 총 16주 강의를 진행하고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여름방학 중 7월 초 중순에 7박 9일 일정으로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FS 글로벌 현장학습은 1, 2학년 학예방학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동계방학에 실시가 되고 있고 재학 기간 중 총 3회 실시되어 현재 경영전문대학원 내규에 따라서 2회 이상 이수를 해야지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현재는 9월 그리고 10월 중에 신입생 모집을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2월에는 통상적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위 수여식이 열립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 현재 연도의 강의 시간표입니다. 금요일 4시간 한 과목, 그리고 토요일 8시간 2과목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1학년 때에는 주로 필수 과목 위주의 수강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2학년 때에는 선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의 경우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과목에 2명의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각각 제공하고 계셔서 선택을 하셔서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목 개설과 강의 시간대는 학사 운영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수 표준 형태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인데요. 일종의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졸업 이수학점 49학점 중에 필수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이 요건만 맞추시면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간의 구성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방학 2학점으로 표시된 것은 IFS 글로벌 현장학습 학점인데요. 동계방학 간에도 IFS 과목이 마찬가지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일정에 따라서 학예방학과 동계방학 간에 선택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경영전문대학원의 논문심사는 실적심사로 대체가 되는데요. 졸업 전에 경영 프로젝트, 실적심사 과목을 필수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서울대 EMBA는 사실상 트랙 제도는 없는데요. 과목 선택법이 넓기 때문에 본인의 재직 분야 그리고 관심 분야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해서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을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계를 포함한 재무금융, 마케팅, 인사, 조직, 전략, 그리고 국제경영을 포괄하는 매니지먼트 트랙, 그리고 생산관리 및 MIS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에 각각의 권장 필수 과목 및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무금융 및 마케팅 트랙의 권장 필수 과목 및 권장 선택 과목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일종의 권장사항으로서 본인의 직종 혹은 관심사항에 따라서 자유롭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니지먼트 트랙 그리고 생산 경영 정보 MIS 트랙을 고려를 하실 경우에 권장되고 있는 필수 과목 및 권장 선택 과목의 리스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영 전 분야에 거쳐가지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저희가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셔가지고 커리큘럼을 구성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 마케팅, 회계, 전략 등의 경영학에서 다루는 정통적인 전공 분야 교과목 외에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디지털 경영 특화 교과목하고 경영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 과목들도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는 크게 IFS, 글로벌 현장학습과 GNAM, 위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IFS의 경우는 전공 필수 과목, 그리고 GNAM, 위크는 선택 과목입니다. 이 두 과목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IFS의 경우는 우리 EMBA 학생들끼리 4개 혹은 5개의 국가 그리고 대학에 30명에서 40명의 소그룹으로 그룹을 구성해가지고 저희끼리 가는 것이고요. 진암 위크의 경우는 진암에 속하고 있는 회원대학들이 MBA 학생들을 상호 초청하고 파견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이제 학생 교환 주관으로서 예일, UC 버클리, 그 다음에 홍콩 과기대학교 등등의 전 세계 정상급 경영대학원 MBA, EMBA 학생들과 함께 방문 주관을 통해서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 프로그램의 경우 모두 명문 비즈니스 스쿨을 방문해서 강의를 듣고 현지 기업을 방문하고 팀 프로젝트와 현지 문화 체험을 압축하고 있는 단기 과정입니다. 그리고 포맷은 둘 다 유사합니다. 양 프로그램의 경우 모두 항공 그리고 숙박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것이고 상대 학교에 지불해야 하는 강의료 그리고 기타 경비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거나 혹은 면제가 됩니다. IFS, 글로벌 현장학습은 서울대 EMBA의 대표적인 국제화 프로그램이고요. 재학생 간의 결속을 다지는 최대 이벤트입니다. 더불어 진암 위크의 경우는 전 세계의 EMBA 학생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서울대 EMBA 학과는 총 2년 4학기 과정이고 매주 금,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주말 집중 과정입니다. 1학기 종료 후 7월 그리고 8월은 여름방학, 2학기 종료 후 1월 그리고 2월은 겨울방학 기간이고 방학 기간 중에 미주 그리고 유럽 국가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교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월 9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돼서 10월 7일에 마감이 되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11월 6일 면접 및 구술고사가 실시됩니다. 등록금은 학기당 2,200만 원이며 등록금의 최소 50% 이상은 소속 산업체의 등록금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EMB 행정실에서 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나연입니다. 지금까지 교수님들께서 저희 경영전문대학원 EMBA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제가 이어서 구체적인 원서 접수나 준비하셔야 될 서류에 대해서 이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모집 일정인데요. 9월 9일 월요일부터 10월 7일 월요일까지 온라인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저희 원서 접수는 진학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게 되고요. 그런데 이 마감기한 내 온라인 접수를 마무리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로 연장된 시간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기한을 준수해 주시고 미리 일정을 체크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혹시나 기한 내에 많이 바쁘셔서 준비를 못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학교에 오셔서 탭스 특별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시험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서류 합격자가 11월 1일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면접 및 구술고사가 진행됩니다. 연달아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 및 구술고사 일정까지 잘 챙겨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5일 금요일이고 이어서 등록이 바로 시작되는데요. 12월 11일 수요일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2025년도 3월 입학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등록 기한 내에 등록을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등록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등록 일정을 반드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울대학교 EMBA는 계약학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법인 사업체 그리고 지원자 개인이 준비하셔야 되는 요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 서울대학교하고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 요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MBA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저희 서울대학교 간에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우선 기업이 법인 사업체이어야 되고요.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어야 체결 요건에 부합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정도의 업력이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보셨을 때 기업이 2024년도 4월 이전에 설립이 되었거나 또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을 하셨어야 이번 연도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에 따라서 지원할 양성인력의 등록금 최소 절반 이상을 반드시 회사에서 지원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가능하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약 체결은 서울대학교와 직선거리 기준으로 50km 이내의 산업체만 가능한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서울에서 경기도 인천 정도까지의 거리인데 혹시나 이 거리를 넘어서는 지역에 위치한 산업체의 경우에는 원거리 교육 파견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동의서를 써주시면 양성 인력을 파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원자 개인이 갖추셔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속된 회사가 저희 서울대학교와 위탁교육 협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지원자 개인이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선 국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셨어야 저희 석사 과정에 진학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위탁교육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증명 가능한 경력이 7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체 실무 경력이 7년이 아직 되지 않으셨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해당 실무 경력 사항에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임원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거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셔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저희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을 재직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2024년도 4월 이전에는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어야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인 영어 성적을 필수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최근 2년 이내의 성적이어야 되고 유효기간이 지나셨으면 다시 한번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 성적을 기한 내에 준비하시지 못했다면 탭스 특별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문제없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공인영어 성적은 탭스, 토익, 토플, IELTS 이렇게 4가지 필기시험만 인정됩니다. 요즘에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시험과 같은 스피킹 시험 혹은 사내 어학 성적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필기 시험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셔야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사 지원 없이 개인 사비로 지원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지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소속된 회사가 저희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셔야 되고요. 등록금을 꼭 회사에서 최소 절반 이상을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교육 협약은 개인사업장이랑은 절대 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많이 아쉬운 마음입니다만 저희는 법인사업장하고만 체결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장으로 전환을 계획하신다면 이미 2024년도 4월에 전환을 하셨어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협약 체결이 이미 됐나요? 혹은 유효기간이 아직도 남았나요? 라는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행정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서울대학교하고 직선거리가 50km가 넘는 산업장은 원천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거리 교육 파견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원거리 교육 파견 동의서에 일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금 50% 이상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학생이 원거리에서 교육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만 원활한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다 회사 직인을 찍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협약을 체결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위탁교육 협약 체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탁교육 표준계약서는 홈페이지에서 양식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내용을 검토하셔서 학교용 및 파견기업용 계약서 2부에다가 각각 회사 날인 또는 서명을 해서 저희 쪽으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도 총장 직인을 찍어서 한 분은 보관하고 한 분은 다시 보내드리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내주실 때 같이 챙겨주셔야 될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4본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 통보서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협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5명 이상인지 가입자 수가 명시된 서류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교육 담당자 혹은 인사 담당자의 명함을 함께 보내주시면 지금 저희 학교에 진학할 인재가 2년 동안 수업을 문제없이 재학하실 수 있도록 학교에서 수시로 연락하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류는 준비하셔서 서울대학교 59동 5층 505호 행정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통보서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샘플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네모 박스에 된 부분처럼 가입자 수가 5명 이상인 것이 명시가 된 서류로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개인적으로 제출하셔야 될 서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서 접수를 위해 제법 준비하셔야 될 서류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성적증명서입니다. 학사과정 전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혹여나 편입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적대학교 성적표까지 모두 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위증명 서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위기 혹은 졸업증명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께서는 학위기 원본을 저희 행정실에 제출해서 보여주시고 저희가 복사를 해서 원본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챙겨주시고 혹은 학위기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셔서 해외 대학에 직접 서류를 다시 요청하셔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 시간이 보통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되니까요. 미리 준비하셔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학위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각 아포스티유 확인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아포스티유는 해외 대학에서 졸업하시고 성적을 취득하신 이 서류가 진분이다라는 걸 공증하는 확인서로 저희 국내 대행 업체를 이용하시면 또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행정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직 및 경력 증빙 서류인데요. 실무 경력이 최소 7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법 많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은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및 4대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그리고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발급하시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상실한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증명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서류인 4대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및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서류는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저희가 요구한 최소 6개월 이상 재직 요건을 확인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전체 7년 이상의 경력을 증빙하실 수 있는 서류로 같이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가 있는 내역 확인서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이렇게 화면과 같이 서류를 받으실 수 있고요. 4대 보험이 현재 소속된 기업에서 모두 다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된 연월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여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는 최근 1년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납부 내역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 그리고 연도를 지정하셔서 최근 1년치를 주셔야 하는데요. 혹시나 최근 1년치가 아닌 최근 3개월치 혹은 6개월치를 주실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릴 수 있으니 최근 1년치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수강 능력 증빙 서류인데요. 지원하실 때 영어 성적을 꼭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네,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께서는 10월 10일 저희 서울대학교에 오셔서 탭스 특별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권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셨으면 해당 학교 성적 증명서와 학위기로 대체가 가능하십니다. 또는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를 3년 이상 하신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류, 예를 들면 주재원 파견 경력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영어 성적 제출이 면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내외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것을 증명하셔도 영어 성적 제출이 면제가 되는데요. 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조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러면 이게 대체가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면서 영어를 사용하여 3년 이상 근무했음을 정확하게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5번째는 추천서, 6번째는 소속기관장 추천서인데요. 이 추천서가 2가지여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선 일반 추천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학업 능력이나 경력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추천인 한 분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은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밀봉을 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장 추천서는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 등록금을 몇 %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등록금 지원 비율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 양식도 마찬가지로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양식을 활용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등록금의 최소 50% 이상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에 50%에서 100% 중에 몇 %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잘 협의하셔서 약정된 비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에서 등록금을 납부하실 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회사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소개서 및 경력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이 추천서 양식입니다. 추천서 양식에는 추천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추천인이 이 지원자를 왜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추천서는 반드시 밀봉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소속기관장 추천서 양식은 화면과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교육비의 몇 %를 지원할 것을 확인한다 라고 정확히 적혀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직인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화면이 자기소개서 및 경력계획서입니다. 작성하실 내용이 꽤 많고요. 각 내용마다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는 최대 글자 수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해당 양식을 미리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평소에 생각을 해두셨다가 실제로 작성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시지원서 접수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면 준비해 주셔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여기서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사실상 서류 전형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셔서 행정실의 피드백을 받으시고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원서 접수가 마지막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이트 서버가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지원서 접수 기간을 늘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EMBA 15기에 재학 중인 조범근입니다. 서울대학교 EMBA 15기에 재학 중인 석민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EMBA 16기 심재우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지금 커머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하민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윤소영입니다. 저희가 원어분들이 수가 한 학년에 가장 많으세요. 한 학년에 한 120명 정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가장 넓고 같은 기수뿐만 아니라 다른 기수랑도 이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위로도 120명, 아래로도 120명 그러면은 재학하시는 동안 토탈 360명 정도의 충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회사에서 핵심 인력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분들과 2년의 과정을 거쳐서 7개의 경영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제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강의의 스펙트럼이 다른 학교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한 모듈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12개 중에서 한 3개씩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약간 약하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과목들을 편하게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가 되었을 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강의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여기 오지 않았으면 사무실에서 계속 뭔가 매몰돼가지고 지금 번아웃 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경영자이고 CEO이긴 하지만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EMBA에 오면서 이제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있는 저는 그래서 멜팅팟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어떤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시야를 많이 넓힐 수 있었고 이렇게 사고의 폭이 한 번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고민하고 계신 순간 다른 분들은 아마 지원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기회가 주어졌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인생의 거의 최고의 시간을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두 번째 20살이 된 것 같다고. 대부분 40을 전후해서 오시거든요. 두 번째 20살인데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대학생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놀았는데 이젠 돈 많은 두 번째 20살이다. 그래서 더 재밌게 대학생활 할 수 있다. 뭐 이런. 키워드는 연결인 것 같습니다. 서로 그 학업과 현업을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그게 부담이 2배가 아니고 오히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처럼 경영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었어서 이제 학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원어분들도 백그라운드가 워낙 다양하시다 보니까 각자 자신의 전문 영역이 있으세요. 사실 그냥 현업에서 갖고 있는 질문마저도 요 학교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여기 와서 뭐 교수님들 강의도 듣고 그리고 120명에 해당하는 동기분들과 너무나 훌륭한 선배들, 후배들과의 이제 교류를 통해서 이 트랜지션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얻게 되는 건 많지만 그만큼 이제 본인 스스로도 학업과 뭐 현업을 둘 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부담도 상당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일단 무엇보다 또 이제 금요일 오후 수업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절대적인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학 전보다 조금 출근을 일찍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과정을 이렇게 수강을 하다 보면 과제도 나오고 또 시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평일 저녁 시간 할애해서 뭐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에 저도 같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경험을 해보고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오라 이거고, 두 번째는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서 이제 지원을 해라. 사실 이 학업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적 투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꼭 체력 관리를 잘 오셔서 2년 동안의 EMBA 과정을 충분히 다 즐기실 수 있기를.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EMBA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그동안 잊고 지냈던 뭔가 배움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열정, 도전의식,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MBA는 자기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얻어가는 게 전혀 달라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미리부터 고민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부딪혀보고 도전해서 이 즐거운 시간을 좀 함께 누리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내 최정상급의 교수진과 업계 최고의 리더들이 함께 비전과 열정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서울대 EMBA 학과로 과감히 도전하실 여러분들을 격하게 반기며 응원합니다. 내년 3월 교정에서 직접 뵙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